쫀득쿠키 드시되 조금만 드세요. 예, 교수님, 그런데요, 이게 식욕과 상관도 없이 환자분들 그런 분들 많아요. 저 물만 먹는데 진짜 이만큼밖에 안 먹는데 살이 안 빠져요, 살이 쪄요.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고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한병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해부학교실 최형진입니다. 저 오늘은 현대인의 난제, 우리가 매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리고 우리 채널에 오셨을 때 가장 궁금해할 만한 비만 치료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식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진료를 제가 하다 보면은요, 요즘 환자분들이 배고픔, 식욕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헷갈리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배고픈 것과 헛 배고픔? 그리고 종일 배가 고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사실은 배가 고픈 게 아니시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조금 구분을 해야 될지, 네. 학회에서 들었던 모든 수업들 중에 그 식욕을 이렇게 구분해서 가르쳐 주셨던 어떤 교수님이 계세요. 최형진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내가 배고픈 거구나, 이게 좀 다른 거구나, 복잡한 내용들을 국민 여러분들께, 구독자분들께 좀 편안하게 좀 잘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도 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배고픔, 이 한 동물이 에너지가 필요해서 먹어야 되는 거, 이거랑 약간 즐기기 위해서 먹는 거랑 잘 생각해보면 다른 것 같지만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앞부분에는 약간 이론적인 배경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모든 동물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수억 년 동안 진화하면서 자기 에너지를 잘 지키는 그런 능력을 뇌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배고픔이죠. 에너지가 부족하다, 먹어야 된다. 근데 이 배고픔이라는 거에 또 하나 추가된 것이, 만약 설탕이 들어왔다 그러면 강력한 쾌락을 배고픔이 해결됐을 때 느끼도록 진화한 것이 현재 존재하는 거의 모든 동물의 공통적인 상태로 생각합니다. 제가 막 배고팠을 때 진료 끝나고 점심 탁 먹으면 행복해, 이런 느낌인 그렇죠. 거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진화적으로 만약 이런 상황에 입에 설탕이 들어왔을 때 막 고통을 느끼는 돌연변이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애를 못 낳고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점점 더 큰 쾌락을 마침 그 배고픔이 해결됐을 때 느끼는 그런 돌연변이들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는 이 쾌락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고통을 회피하는 이런 기본 행동 장치가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배고팠다가 먹는 쾌락을 느꼈다가 이렇게 반복되게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힘이 필요하니까 먹으면 막 만족스럽고 쫄쫄 굶으면 막 고통스럽잖아요. 이제 네.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기억을 하면 될까요, 저희가? 그래서 먹고 나서는 쾌락을 느끼고, 더 강하게 우리를 이끄는 힘은 그 사이에 욕망, 갈망이 있습니다. 더 먹고 너무너무 싶다. 먹고 싶은 느낌. 그래서 너무너무 케이크 먹고 싶다 이런 욕망이 불타오르는 거, 이게 원래는 건강한 겁니다. 이 욕망 덕분에 우리가 수억 년 동안 에너지가 부족할 때는 적당한 음식을 입에 넣게 되는 그런 힘이 되어 왔습니다. 결국은 살기 위해서 먹었는데 먹다 보니 행복하고, 그러니 더 먹고 싶어지고, 이건 사실 그러면 뭘 먹고 싶어 이런 느낌을 받는 건 그게 죄악은 아니네요.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기본적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아주 맛있는 과자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식후에 정말 배불러 죽을 것 같을 때도 아이스크림 이런 거 하면 너무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현대 사회 전체가 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더 쾌락을 추구하게 하고 욕망을 통해 돈을 벌려고 하고, 그런 거의 결과로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그렇고, 전혀 에너지가 필요 없는 상황, 아주 쾌락적인 음식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땡기게 되고 먹게 되고 또 먹고 싶어지고, 아무리 그 배가 불러도 디저트 메뉴는 따로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합리화시키는 말들이 아주 많아요. 시청자분들한테도 권하고 싶은 거는, 가만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 음식이 필요한가? 못 먹었나? 지난 한 6시간 동안. 그럼 대부분 경우에는 잘 먹었죠. 그렇죠? 그럼 인정할 수 있게 돼요. 나는 필요한 게 아니다.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좀 배고프심을 느끼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뭐 안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주변 둘러보십시오. 지금 난 아직도 배가 고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근데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걸까요, 교수님?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아주 큰 흐름 중에 하나는 중독이라는 현상까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잘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서 하나 보여드리면은, 만약 아주 맛있는 쫀득 쿠키를 처음에 먹게 되면은 맛있어서 조금 먹어요. 진짜 달다 하고, 근데 좀 더 많이 먹게 돼가지고 좀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여기까지 멈추면 그래도 좀 덜
그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절제를 하고 안 먹겠다고 노력을 하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갈망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와, 내가 한번 마음껏 케이크를 먹는다면, 아이스크림 먹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다가 짜증나는 일이 생겨요. 스트레스가.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시켜놓고 폭주를 한 다음에 다음날 다시는 안 먹겠다고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먹고 싶죠. 또 먹고 싶어요. 또 먹고 싶어야죠. 이런 회로를 계속 반복하는 걸 한두 번이 아니라 10,000번, 뭐 10만 번, 100만 번도 했겠죠. 지금 날까지. 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 뇌에서 이제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간절한 갈망, 거의 중독과 같은, 그러니까 분명히 먹고 나면 후회할 것도 알아요. 이게 전형적인 중독의 그 구조예요. 분명히 내 인생에 해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순간 참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때 눈앞에 깜빡깜빡 하고 있을 때 이게. 근데 만약에 그냥 차라리 그럼 절제 안 할래? 그리고 그냥 계속 먹을래? 그러면 이 중독이 좀 덜 되는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게임 중독이나 이런 네. 거 얘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꾸만 금지에 딱 하면 더 중독이 심해지고 오히려 질려버리면 안 하게 된다. 그렇게 있는데 이제 그렇게 무한대로 하기에 무서운 이유는 그 산업계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바꿔요. 질리지 않게. 또 새로운 걸 그렇죠. 하기도 하고. 게임 중독도 지겹게 하기가 쉽지 않고 음식 중독도 지겹게 하기 쉽지 않죠. 계속 쫀득 쿠키가 나오고 또 새로운 게 나오니까 질린 게 생겼으면 이걸 매운맛으로 또 짠맛으로 질려서 안 중독되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쉽진 않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인류는 음식에 또는 이런 식욕에 중독되는 과정들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제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셋포인트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체중이 80kg에 셋포인트 고정돼 버린 것 같다.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셋포인트 그림인데요. 인풋 밸브가 있고 아웃풋 밸브가 있으면은 이 물의 높이가 고정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체중, 특히 에너지 저장량, 뱃살의 양을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피로 보내서 알려주면은 적절하게 식욕이 줄어들고 적절하게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가지고 원래 체중이 찔 수 없게 셋포인트에 고정되게 있게 되는 게 정상적인 체중, 뭐 체온, 혈압의 그 고정 장치고 이런 걸 항상성,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럼 셋포인트가 평생 변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는 게 세틀링 포인트라고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호수의 깊이도 거의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장마철이나 가뭄이 되면 새로운 셋포인트로 새로운 깊이로 옮겨서 또 고정돼 있습니다. 최영진 씨는 전 70kg로 태어났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85kg인데 옮겨가게 된 것 같습니다. 왜 옮겨갔냐를 설명하는 거가 이제 이런 중독과 함께 설명을 하면 잘 이해가 되고요. 많이 먹으려 그러면 열심히 토끼 사냥을 떠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대 사회로 왔더니 이제 주문해서 바로 오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 사냥한 노력을 하지 않고도 아주 맛있는 쫀득 쿠키를 10개도 먹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아까 그 호수 비유를 치면은 장마철에 살고 있는 그런 호수처럼 이런 쫀득 쿠키가 가득한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중년 아저씨들은 원래 건강한 셋포인트보다 한 10kg 정도 위에 세틀링된 채로 고정된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환자분들이, 국민 여러분들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빠져요. 아무리 먹어도 안 쪄요. 사실 그게 이제 이런 포인트가 맞아요.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걸 깨지게 드신다거나 장마처럼 인풋이 들어오는 게 많게 오래 살린다거나 또는 가뭄처럼 들어오는 게 너무 적게 오래 지내시면 세트 포인트도 내려간다 또는 올라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난 셋포인트가 뭐 80kg 고정된 것 같은 거예요. 빼봐도 다시 올라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하는 말은 지금 산골에 가서 아무런 배달이 오지 않는 거기 가서 식구리와 토끼 사냥으로 가기로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생각해보면 그러면 뭐 한 5kg, 10kg 빠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셋포인트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극적으로 변하면 장마 가뭄처럼. 그래서 목표는 근데 어떻게 하면 서울에 살면서 그 요소들 닭발 아니면 직장에서의 어떤 간식들 그걸 하나하나 없앨까? 그러면 셋포인트가 세틀링해서 내려간다. 네, 그렇게 한번 설득해 보고 있습니다. 음식을 구하기 어려운 곳 그리고 음식을 구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곳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면 먹는 건 줄 거고 쓰는 게 늘어나니까 셋 포인트 자체도 내려갈 수 있게끔 될 것 같고 현재 우리 주변 환경이 그렇거든요. 이렇게 그냥 손만 뻗으면 고칼로리의 간단한 이 지뢰 같은 아이들이 잔뜩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에너지를 줄이는 게 너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환경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과하다 싶으면 또 올라가고 그게 비만으로 이동해 나가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얘기한 장마의 요인들이 알고 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강의에 어쩌면 주된 메시지라고 하면은 자기의 그 문제를 생각해 보는 거. 나의 장마는 무엇인가?
장마 무엇이죠? 저도 모르게 보상적으로 제 방에 앉아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뭘 먹던 습관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게 지금 아까 설명 주셨던 내용대로 보면 제가 그 시간에 앉아서 뭐 맥주 한 잔, 뭐 닭발 한 조각, 저한테 굉장히 크게 이렇게 행복감으로 왔었던 것 같아요. 만족감으로.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뭔가 그 시간 되면 그걸 먹어야만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아까 그게 되게 소름 돋았어요. 교수님. 매일 아침마다 제가 후회하거든요. 아, 먹지 말아야지. 절제해야지 하다가 보면 결국엔 다른 걸 밤에 제가 먹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왜 과도하게 먹게 되는가라고 하면 그 이유는 구체적인 왜 과하게 먹는가는 사람마다 집안마다 직장 환경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집에서는 그 애들 재우고 나서 추가로 먹는 치킨과 맥주 아, 요즘 치킨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거고요. 아마 지금 교수님도 그렇고 시청자도 그렇고 그런 요소들이 다 우리가 과하게 먹는 이유들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 이유들이 우리가 아마 아주 큰 쾌락이나 갈망과 연관된 경우도 많고 또 아니면 이렇게 자기 합리화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또 외로워서 먹는 분도 있고 네. 아니면 아주 반복적인 습관화가 돼서 거기 앉으면 반복적으로 왼쪽에 있는 땅콩을 계속 먹는 분도 있고 각 사람마다 자기가 왜 과하게 먹는지를 잠시 생각을 해보고 솔직히 일기같이 잘 적어보고 하나씩 없애면은 강수량이 조금씩 줄고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 장마만 없애면.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배부르게 위해서 먹는 것도 있지만 어떠한 자극이나 기억이나 보상에 의해서 2차적으로 먹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디 성심당 빵을 지나가다 성심당 먹는 거 아니면 어느 회의에 들어가서 먹는다든지 외부적인 요인, 또 하나 쪽이 감정형. 난 외로울 때 먹는지 화가 날 때 먹는지 뭐 이런 게 있고 정말 중독형은 본인 자신이 특정 음식이나 특정 거에 중독이 있어서 혼자 그냥 휴가 때 있다가도 이게 스물스물 올라가서 먹게 되는 거. 내가 뭐 음식에 중독이 있나 생각해 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간식이라고 직장이나 아니면 뭐 자는 곳이나 어디든지 간식을 깔아놓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해보고 내 인생에는 감정은 이런 문제가 있고 상황은 이런 게 있고 간식, 중독 뭐가 있는지 이렇게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 닭발 중독이 맞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아이들이랑 명동에 놀러 갔었거든요. 그 와중에 제가 닭발을 포장해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중독이 맞다.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중독 치료의 첫 단계는 자기가 중독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전 이미 이제 그러면 한 걸음 나아간 거네요. 우리 환자분들이 이거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매번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이제 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저는 이제 제가 임상 진료하는 입장에서 이런 표현을 조금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각보다 과하게 먹는다라는 거 했을 때 그 과하다는 게요. 이렇게 크진 않거든요. 필요한 만큼 이상으로 먹을 때는 언제나 그걸 과하게 먹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주문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 저는 과한 것 같아요. 중독 중에서 이게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으로 나눠서 정신과에서 진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이나 술, 담배는 분자가 뇌에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음식 중독이 무슨 탄수화물 중독처럼 물질 중독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거는 도박에 더 가깝고 뭐 쇼츠나 아니면 그런 인터넷 중독과 더 가까운 행위 중독이라고 합니다. 쫀득 쿠키나 이런 게 뇌에다 직접 혹은 뭐 코로 마시거나 아니면 주사로 맞거나 이런 분 아무도 없어요. 그 쫀득 쿠키가 입에 들어와서 바스락바스락 하면서 단맛과 뭐 짠맛이 빙글빙글 도는 거의 도박에서 그 잭팟 됐을 때 그런 감각적 경험의 쾌락에 중독되는 거에서 이걸 대표적인 행위 중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음식에 이런 먹는 그 즐거움에 대한 행위에 대한 중독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먹게 만드는 큰 힘입니다. 드시되 조금만 드세요. 분명히 처음 먹을 때 아주 맛있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그만하세요. 그걸 2개, 4개, 6개까지 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인생의 즐거운 맛있는 맛집들도 가도 되지만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다른 잘못된 이유로 과도하게 여러 번 이렇게 드시지 않도록 그렇게만 노력하면 행복하면서도 살찌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닭발 드세요. 먹으면 다음날 배 아파서 많이 못 먹어요. 예, 교수님, 그런데요, 이게 식욕과 상관도 없이 환자분들 그런 분들 많아요. 저 물만 먹는데 진짜 이만큼밖에 안 먹는데 살이 안 빠져요, 살이 쪄요.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교수님? 딱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만 먹으면 살찔 수가 없고요. 근데 이걸 경험한 사례가 어떤 할머니가 오셔서 자기는 물만 먹어도 살찌고 뭐 혈당이 조절이 안 된다고 했더라고요. 근데 며느님이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누는 걸 듣다가 아니 어머님 그 떡은
맞아요. 그랬더니 할머니, 아, 내가 언제 떡을 먹는다 그러냐? 뭐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그 오늘도 오시기 전에 오후에 그 드라마 보면서 계속 먹던 거, 뭐 이렇게 했더니, 아, 내가 그때 떡을 한 개 먹었지. 아니, 어머님 12개 다 먹었다고. 막 이래서 그때 깨달은 게 여러분이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의도적인 거짓말이건 외면이건 간에 분명히 먹는 게 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먹은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찌는 거고, 근데 그게 합리화되거나 외면돼서 회피돼서 모를 뿐이지 분명히 먹어서 찌는 겁니다. 먹는 모든 것을 3일만 다 적어보세요. 그러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우리가 먹었던 것들은 정말 기억나는 것들만 난 먹었어라고 생각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먹고 있는 그 많은 우리도 모르게 중독된 것들이 아마 많이 나오실 겁니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시고 심지어 치료도 같이 받으시고 이런 많은 환자분들이 계신데 그분들께서 근데 나는 식욕 조절이 아직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조절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 뭔가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마무리 팁을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 중독 치료랑 똑같아요. 다 들어보면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 낮고, 그러니까 내가 바꿀 수 없을 거다. 난 그냥 이대로 죽을 거예요. 뭐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도 끊을 수 있고 도박도 중단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생활 습관 중에 많이 먹는 그 요소들을 이렇게 무슨 세 포인트가 고정돼 있어서 난 못 바꿔. 난 절망적, 유전자에 써 있나 봐. 이런 식으로 합리화해서 유지하지 말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근 몇 달간 혹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겪었던 환경 속에서 이제 중독된 거거든요. 담배 끊듯이 끊고 노력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템플스테이 한다는 생각처럼 하면 누구나 세 포인트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진짜 이유를 알아내고 직면해야 합니다. 한 걸음씩만 가시면 됩니다. 한 번에 1년치, 2년치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시작하시면 성공적으로 다이어트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좀 좋은 약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리즈 영상에서는 이제 어떠한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지를 또 한 번 설명해 주실 거죠, 교수님? 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짠.